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매번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상대방이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속마음을 보려고 해요. 재회를 기다리시는 연인 분일 수도 있고요. 또 주변의 내 지인들일 수도 있겠죠.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속마음입니다. 재회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또 내가 썸 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의 마음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죠.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인과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친구가 없는 대신 내 와이프 그리고 내 남편 또 우리 아이 가족이 친구인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여자친구한테 또는 남자친구한테 올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 자체를 진심으로 대할 때 그 인연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인연이겠죠. 하지만 사람이 만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과 다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다 내 맘 같지는 않거든요. 나랑 생각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오늘은 희한하게 저 빨간 초가 많이 흔들리네요. 왜 그럴까? 우리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내담자님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내가 궁금한 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질문을 하시고 1번서부터 6번까지 카드들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잘 선택하셨나요? 그러면 바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네, 1번의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라고 봤을 때는 상대방은 나와의 관계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나라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거나 어떤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대방은 나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집이 굉장히 센 친구 같다라고 상대방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고집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꺾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직장 동료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이상 친하게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번의 카드는 크게 두 분과의 관계가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세요.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오는 느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단점, 여기서 카드가 주는 조언은 사람들과 소통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이 맞다 하고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서로가 상의를 하고 또 협력을 하고 같이 어울러 갈 수 있는 내 귀를 좀 열었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에 대한 마음도 바뀌어지겠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조언대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한다면 상대방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완전히 반대가 되죠. 권위적이고 자기 생각이 옳다, 앞으로 직진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같이 협력하고 어울러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나와의 관계도 좀 편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는 나는 되게 쉽지 않은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재회든 썸이든 또 동료 관계든 아니면 내가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든 친구든 모두 내가 내 성격을 좀 내려놓으신다면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러 갈 수 있는 그런,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시고 너무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사람은 나 혼자 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어울러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정말 이거는 확고하다, 확실하다, 이런 거는 고집 부릴 때는 고집도 부리시고 자존심도 내세울 때는 내세우셔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는 조언 자체는 조금만 나를 좀 유하게 바꿔보신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런 속마음 자체도 완전히 바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번의 카드였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라고 봤을 때는 소심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게을러 보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본인 자신의 카드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여지지 않고요. 결과 카드도 적극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내가 제외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상대방이 정말 나랑 만나고 싶은 건지 모를 수도 있겠죠. 어떠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안정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려고 한다거나 뭔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나는 연락을 많이 해서, 상대방한테 연락을 많이 해서 표현을 좀 많이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표현이 상대방이 봤을 때는 만났다가 헤어질 때의 그런 문제들, 서로 맞지 않은 그런 문제들, 그런 개선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나는 다시 너와 만나고 싶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냥 내가 너무 좋으니까 재회를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만약에 잘못을 하셨다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한 인정,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서 잘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재회,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는 상대방이 좋고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남을 이어갈 수 있고 나를 또 좋아해주고 또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뭔가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썸을 타시는 분이다 라고 봤을 때는 썸 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와 계속 만나고 싶은 건지에 대한 그런 보여짐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에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좀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은 그냥 재회만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썸을 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결국엔 상대방은 재회에 대한 행동도 또 썸을 탈 때도 전혀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그런 행동들, 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재회를 하고 싶고 썸을 타고 싶고 또 옆에 있는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싶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내 마음의 표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대요. 여기서 주는 조언 자체는 어떤 기회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기회는 내가 만들고 또 내가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들고 그 기회는 내가 만들고 내가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회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는 뭔가 개선이 됐구나 라는 생각으로 더 재회를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재회도 힘들고 또 썸을 타도 연인 관계로 가기도 굉장히 힘든 느낌이세요. 주변에 내 동료와의 관계라고 봤을 때도 동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친밀성 그리고 동료애 이런 거는 느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카드는 그러면 내가 그 기회를 만들고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표현을 한다면 그 상대방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은 바뀐 것에 대한 빠른 관심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빨리 빠르게 또 더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많이 좀 바뀌실 것 같고요. 주변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행복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회는 그 기회를 내가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재회는 기회를 내가 만든다고 해서 재회가 딱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 재회가 오히려 새로운 만남보다 더 힘들다는 거 본인도 잘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내가 표현하고 소통을 해야지만 그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바뀌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바뀐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질까요? 한번 볼게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직장에서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편안한 만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더 좋아지겠죠. 두 번째 카드는 내 스스로가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표현을 하시고 내 스스로가 많이 바뀌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두 번째 카드였습니다. 세 번째 카드입니다. 세 번째 카드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상대방에 대한 속마음이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 현재는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지금은 당장 아니어도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나중에라도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상대방이 생각을 했을 때 내 쪽에서 정말 나를 좋아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회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상대방한테 나의 마음을 다 표현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나를 사랑하는 걸까? 정말 나를 못 잊어서 나와 재회를 하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내담자님이 표현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한테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고 이런 게 당연히 표현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만남에서든 또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말과 행동 모두가 표현을 해야지만 그 상대방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썸을 타시는 분이다 라고 봤을 때도 내가 상대방이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셔야지만, 마음적으로 좋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지만 상대방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있지만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을
알아볼 수가 없겠죠. 이렇게 타로를 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세 번째 카드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봤을 때는 아무 감정이 없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나한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썸을 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뭔가 나한테 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주는 조언은 기회가 있는데도 잡지 못하는 그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힘들었던 그런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친구 관계에서,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힘들었었던 그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인 관계든 또 썸 타는 관계든 그리고 주변 관계든 내가 내 맘대로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에 내 발목이 잡혀서 그냥 이대로만 있다 그러면 앞으로 나와 또 상대방들과의 그런 관계가 계속 힘들지 않을까요?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말 아시죠? 하지만 그 마음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대로 있겠다, 멈춰 있어야 하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면 내 인생이 굉장히 안쓰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나에게는 이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움직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생각을 바꾼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황하겠는데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전에 없었던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당황하고 속이 좀 시끄러운 그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잠깐이겠죠? 나의 진심을 보여준다면 상대방도 그 진심을 바로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두 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두 분과의 관계가 되게 안정적으로 앞으로 좋은 느낌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든지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상황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표현을 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는데 좀 더 빠르고 쉽겠죠. 그러면 그 관계는 오히려 더 유지가 되고 더 좋은 관계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카드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봤을 때는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표현을 하고 내가 바뀌어서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당황스러워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분과의 관계, 그리고 연인과의 관계, 그리고 썸남 썸녀의 관계, 그리고 직장 동료의 관계, 친구들의 관계 모두가 다 좋아지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였습니다. 네 번째 카드입니다. 네 번째 카드는 상대방이 나를 생각했을 때 안정적인 느낌으로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재회를 생각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쟤를 또 만나면 감정적으로는 너무 좋기는 하지만 또 같은 문제로 분명 헤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두 분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개선을 보여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어차피 두 분과의 관계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두 분과의 만남이 좀 많이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우리 내담자님이 상대방을 생각을 했을 때 재회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뭔가 아쉬워서 더 재회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헤어지기 전에는 몰랐는데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더 그립고 이 사람이 더 좋은
그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아쉬워서 그래서 나와 재회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좀 상대방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썸을 타고 계시는 분이라면 썸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갖기는 뭔가 부족한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나를 만날 때 내가 만약에 저 사람과 연인 관계가 된다 그러면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은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이지 못해서 재회도 또 썸 타시는 분이 나와의 관계도 확실하게 정할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분과의 관계가 조언에서는 너무 문제가 있을 거라는 여기서 주는 조언 자체는 아무 일도 없을 거다. 다시 만나도 그냥 좋기만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안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 쪽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마음을 바꾼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네 번째 카드에서는 내가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크게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분과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두 분과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회를 생각하시는 분도 썸을 타고 계시는 분도 주변의 동료들과 친구들과의 관계 어떠한 크게 관계가 개선이 된다거나 더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좀 더 편해지는 그런 느낌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카드는 크게 부정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나를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면 그 뒤에는 더 큰 인연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평생 나와 같이 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셨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인연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내담자님도 크게 변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두 분과의 관계가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편한 관계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감정으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좀 내가 먼저 다가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카드였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입니다. 다섯 번째 카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내 스스로도 상대방이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나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오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를 당연히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을 상대방이 생각을 하기에는 좀 이기적인 느낌으로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악의적이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재회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상대방은 재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내 스스로가 너무 상대방을 보고 싶으니까 일방적인 재회를 생각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거리가 있는 분이시라면 가까운 곳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 관계였다라고 봤을 때도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 약간 이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우리 내담자님이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상대방이 그렇게 배려를 해서 많이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는 듯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카드는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안정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그런 감정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만나셔야 하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를 만날 때 편안함이 아니라 어떠한 불안함? 불안함은 아니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서도 정신없게 막 우왕좌왕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싫으니까 이 사람을 만나도 되는 걸까? 약간 이런 감정들, 이런 표현들이 너무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도 매너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존중, 노력이 있어야지만 그 관계는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좋은 관계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카드들은 약간 이기적인, 본인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나를 좋아했던 거라기보다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할까?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상대방은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안정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그냥 나라는 사람 하나만 봤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내담자님의 실수 아닌 실수라고 봤을 때는 상대방과 어떤 그런 안정적인 조율을 하시려고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대방한테 다 노출시킨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그런 게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인 관계도 매너와 존중이 필요한데 내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편해서 그런 안 좋은 모습들까지 좀 다 보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카드는 상대방은 나를 연인으로 다시 만나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봤을 때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는 조언 자체는 상대방과의 그런 조율 자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조금 바꾸고 좀 상대방한테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약간 똑똑한 조율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바뀐다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까요? 5번째 카드는 내가 바뀌어도 상대방이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의 관계가 앞으로 크게 이어질 거다, 이렇게 더 친해진다, 이렇게는 좀 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어떤 사람 관계든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친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그 사람이 내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나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바뀌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두 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분과의 관계가 진전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올 다른 인연을 위해서 바뀌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번째 카드였습니다. 마지막 6번째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상대방은 나를 안정적으로 나를 다시 만나려고 한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고요. 내가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제외를 한다거나 아니면 연인관계로 간다거나 그런 표현을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모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과거에도 보면은 크게 내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잘 된 느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는 상대방이 좋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고 행동으로도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그 사람한테는 안정적으로 나를 정말 좋아해서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재회를 생각하시는 분이다라고 봤을 때는 정말 나를 진짜 좋아해서 재회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뭐 의심? 약간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연인 관계로의 그 관계에서 봤을 때도 상대방은 아,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진짜 관심이 있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서로 만나고 이런 시간에도 그러니까 재회를 생각을 한다거나 했을 때도 만약에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나의 마음을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썸을 타고 계시는 분이라면 썸 타는 도중에서도 이 사람이 정말 나와 있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표현이 굉장히 안정적인 표현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는 뭐 내가 꾸며서 어떤 표현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맥주를 먹고 싶은데 상대방은 소주를 먹고 싶어. 맥주 먹고 싶습니다. 라던가 내가 즐겨 하는 것들 이런 걸 좀 다 보여주시고 같이 움직여주시고 또 내가 관심 없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행동을 했을 때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내가 관심 없다라는 게 표현이 상대방한테 노출된다 그러면 그 관계는 그닥 좋지는 않겠죠. 또 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회를 원하시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진짜 나를 좋아해서 재회를 원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보여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만나면 되게 즐겁다. 연락을 하게 되면 되게 즐겁다. 좋다. 이런 거 표현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조언의 카드입니다. 그러면 내가 좀 그렇게 표현을 하고 바뀌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까요? 또 그렇진 않네요. 이거는 좀 큰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두 분과의 관계는 크게 발전성은 없으실 것 같아요. 연인 관계든 썸의 관계든 직장 동료의 관계든 친구의 관계든 여기서 뭐 더 나빠지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인해서 더 좋아지는 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참 연인 관계도 그렇고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힘든 것 같아요. 내가 표현을 많이 해도 표현을 적게 해도 내가 너무 잘해줘도 또 너무 잘해주지 않아도 적정선 그 중간 적당히 그런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번째 카드였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 재회, 썸, 친구, 동료 관계, 또 가족 관계.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물론 가족이 나를 생각하는 거와 지인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 나를 사랑해주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속마음. 다 똑같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연인 관계에서 또 비즈니스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그런 느낌들은 다 다르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 관계에서 적당한, 보여지지 않는 벽과 적당한 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내가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다 베풀고 모든 것을 다 인내하고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서로가 협력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러버 카드겠죠.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서로 협력이 돼야지만 그 큰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서 더 좋은 관계로, 더 좋은 발전으로 갈 수 있겠죠. 가족 관계에서도 더 끈끈한 혈육의 정을 느낄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관계에서는 적당하게, 항상 적당히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행복의 시작인 거 아시죠?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